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인국수학과의 닥터 데이비드 청입니다. 오늘은 온나무에 대해서, 온나무가 사실 우리 건강에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온나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기로 합니다. 영어로는 이 온나무를 포이전 오크 또는 포이전 수맥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이 넝쿨로 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넝쿨이 있는데 포이전 아이비라 그러죠. 그래서 이 온나무는 그 나무 자체에서 이 진을 만들어냅니다. 그 진이 사실은 오칠을 하는데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옛날 그 고전 가구 그런 거 보면 그 은은한 그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빛깔을 이 온나무 진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아주 그 비싼 가구들 또는 그 악기들 보면 아주 그 색깔을 이 옷에서 나오는데, 보통 중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 온나무를 아주 진하게 하면 흑색이 나와요. 그러다가 약간 덜 진하게 하면 그것이 적색이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연하게 하면 노란색이 나오고, 아주 연하게 해서 이것을 금색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서, 보통 이 옷을 그리면 우리는 브라운색 그 한 가지만 생각하는데, 실제 여기에 네 가지 색깔을 중국 사람들은 냅니다. 그렇게 해서 온나무로 여러 가지 고급 가구를 만들고 악기도 만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산에 가서 이렇게 온나무를 만지게 되면 우리가 그 만진 부위에 물집이 잡히고 가렵죠. 이것을 오돌랐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돌랐을 때 증세가 어떠냐? 보통은 이 옷에서 나오는 그 독소가 있어요. 이 우르시올 오일이라 그러는데 기름 성분입니다. 그런데 이 우르시올 오일에 접촉이 되면 그 피부가 가렵고 빨갛게 됩니다. 또 그 부위가 부어오르게 돼요. 그리고 수포가 생깁니다. 크고 작은 물집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가렵게 되는데요. 이런 것이 보통 금방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접촉된 피부의 그 부위에 이게 딜레이드 리액션이 돼서 때로는 몇 시간 또는 또 하루 지나고 이런 발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름은 포이즌, 독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실제는 독이 아니라 우리 몸에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는 이것이 우리와 너무 다르다, 뭔가 해로울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보통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보통 인구 중에 약 85%가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한 15%는 온나무를 만져도 옷이 오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나무가 전염성이 있다고 그렇게 이제 보통 믿고 있는데, 실제 이 온나무는 옷 오른다는 것은 전염이 되지는 않습니다. 직접 그 옷 성분 우르시올에 직접 접촉한 부위만 이 옷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몇 시간 후에 이제 증세가 나타나는데, 그 옷 성분이 가려우니까 손을 긋고 만약에 다른 부위를 또 이렇게 만지면 그 우르시올 성분이 옮기는 곳마다 성분이 옮겨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자기 몸 안에서 여기저기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지만은 옷 성분이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가 손을 만져서 그것을 또 아이들에게 만지면 우르시올이 아이들에게 옮겨가면 그 아이도 옷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온나무 이외에도 온나무와 비슷한 이런 우르시올 성분이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망고나무입니다. 망고나무 이파리, 나무의 그 진이 이런 우르시올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일만 따먹기 때문에 사실 망고에 옷이 오르는 일은 없지만은, 그것을 따는 사람들은 이 우르시올에 접촉이 돼서 이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또 망고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다니는 이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화장독이 올랐다 그러는데, 실제 독이라기보다도 그 부분에 알러지가, 그 성분에 알러지가 있어서 발진이 생기고 빨갛게 되고 붓고 물집이 생기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독이라는 것이 대개 접촉성 피부염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동전이라는 어떤 체질에 따라서는 이 니켈
동전 성분 중에 이 니켈에 아주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계 줄에도 이 니켈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보석, 목걸이라든지 이런 보석류에 니켈이 들어있어서 그 니켈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은 붓고 물집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옷이 올랐을 때 그러면 어떻게 치료하느냐? 보통 가장 이 증세가 힘든 것이 가려운 증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려워서 잠을 못 이루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항히스타민제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항히스타민제가 잠도 오게 하고 가려운 것도 막아줍니다. 또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도 좀 줄여줍니다. 그리고 먹는 것을 항히스타민제를 먹지만은 보통 이제 심하지 않는 경우는 하루에 한 번씩 먹는 절텍이라든지 클레리틴, 로라타덴 이런 것을 먹게 되면 하루에 한 알만 먹어도 됩니다. 보통 한 번 이렇게 옷이 오르면 보통 며칠씩 갑니다. 일주일씩, 2주일씩 가는 수도 있어요. 심한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런 항히스타민제를 먹게 되면 보통 잠이 너무 와서 공부하는 데나 일하는 데 지장이 올 수가 있습니다. 운전하는 데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히스타민제는 여러분들이 꼭 잠이 오는지 약사와 상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페넬겐이라든지 클로르페닐이라면 또는 베나드릴, 하이드록스진, 아타락스 이런 것들이 다 잠이 많이 오는 그런 항히스타민제입니다. 그러면 효과는 강해요. 그러나 하루에 3번 내지 4번 보통 한 6시간 내지 8시간 효과가 갑니다. 그런 경우는 잠이 오더라도 일단 밤에는 일단 약을 먹고 자는 것이 좋죠. 그러나 낮에 일을 할 때는 이 클레리틴이라든지 절텍 같은 이런 약을 하루에 한 알씩 먹는 조금 베나드릴보다는 조금 약하지만은 부작용이 적은 이런 항히스타민제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바르는 것은 보통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는데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것은 보통 하이드로코르티손 0.5%나 1%짜리 이런 것을 하루에 2번씩 바르면 됩니다. 그러나 이 과민 반응이 너무 심한 사람들은 아나필락시스가 오고 몸 전체에 오도른 사람, 아주 과격한 반응이 있는 사람은 아드레날린 주사를 맞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에피펜이라는 이 주사가 알러지 체질이 심한 사람들을 갖고 다니다가 이렇게 몸 전체에 과민 반응이 올 때는 혈압이 떨어지고 아주 힘이 없고 정신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몸이 부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빨리 호흡 곤란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아드레날린 주사, 에피펜 주사를 갖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오도를 때 치료는 3가지입니다. 먹는 엔티히스타민, 바르는 스테로이드, 그 다음에 주사용 에피펜 주사, 아드레날린 주사 이런 것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옷은 우리 생활에 이로운 것도 많습니다. 아름다운 경치를 이루고 또 가구를 아름답게 꾸미고 악기를 아름답게 꾸미는 이런 좋은 색깔을 우리에게 제공하지만은 그 아름다움 속에 우리한테 해로운 독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인류의 그 선악과도 처음에 보면 창세기 보면 선악과를 보고 아주 아름답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참 탐스러운 그런 열매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경계하셨죠.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접촉이 되어서 먹어서 치명적인 그런 병을 줬는데 그것을 우리는 다 타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태어날 때부터 이 아담 해와의 원죄를 타고났어요. 이렇게 치명적인 병을 가지고 났는데 이 치료는 아드레날린으로 되지 않습니다. 스테로이드로 되지 않고 엔티히스타민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여러분들이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러한 치유받는 역사가 여러분들과 가정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